안녕하세요. 저는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20학번 공대상상 18기 이진재라고 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저는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23학번 공대상상 21기인 권도희라고 합니다. 수능을 보고 난 뒤에 이제 여러분들 수시 면접 보게 될 건데 저희는 일반 전형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고등학교를 부산에서 다니고 있어서 이제 전날에 그 서울대에서 가까운 구로 쪽에 이제 호텔을 잡은 다음에 저희 이제 가족들이랑 거기서 묵은 다음에 다음날 면접이 제가 알기로 한 새벽 7시쯤으로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좀 늦지 않도록 한 5시 반쯤에 그 구로 호텔에서 출발해서 택시를 타고 이동했던 것 같습니다. 네, 저도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던 터라 부산에서 이제 서울까지 열심히 전날에 올라와서 서울대 입구역에서 하루 묵고 이제 아침 일찍 학교를 왔던 기억이 납니다. 일단 각자 다 방법이 다른데요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접에 들어가기 전에 기출 문제를 한번 다 풀어보려고 그 책을 준비해 가서 한번 보려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사정상 뒤에 얘기하겠지만 보지 못했긴 했지만요. 이게 근데 제 주변에 한번 친구들을 둘러보니까 어떤 친구는 교과서 하나 갖고 왔고 어떤 친구는 자기만의 이제 정리된 얇은 노트 한 권을 갖고 왔더라고요. 이게 다 가지각색이었던 게 어떤 친구는 이제 동사 잡지를 갖고 와서 그걸 보고 있었습니다. 아마 이제 다 각자만의 그런 긴장 해소법을 들고 그 면접실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면접을 거의 맨 뒤에서 봐서 대기 시간이 엄청 길었어요. 워낙 그 대기 시간이 길고 아침 일찍 학교에 오다 보니까 대기 시간 앞부분은 잠으로 채웠고 그다음 일어나서 조금 기출 문제들을 한번 훑어보는 정도로 면접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. 한 몇 시간 정도 기다렸나요? 저 같은 경우는 아침 7시에 들어가잖아요. 네. 보통 입시를 아침 7시에 해서 나오는데 아마 제가 면접실에서 나왔을 때가 한 12시 반 정도였더라고요. 저 때는 일단 서울대학교 맨 위에 있는 301 공학관에서 대기하게 되었습니다. 한 대기 시간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순번이 첫 번째였어가지고 거의 들어가자마자 나왔습니다. 책을 펼 시간 없이 들어가다 나왔습니다. 네, 저 같은 경우는 대기 시간이 아까 말했다시피 제일 마지막이어서 한 4시간 정도 기다리고 면접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면접 장소는 아까 이 친구와 같이 이제 제 1공학부 5년 전이라서 기억이 잘 안 나네요. 저는 인원전이요. 네, 저 같은 경우는 긴장할 때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노력하는 편인데요. 어차피 이렇게 열심히 면접을 준비했는데 만약에 나를 붙여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대학교의 잘못이다. 이런 나를 뽑지 않는 건 대학교 잘못이다. 라고 당당하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 조금은 긴장이 해소되는 것 같고 서울대 면접 같은 경우는 아침 일찍 가다 보면 선배들이 이렇게 행렬을 이뤄서 열심히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어요. 아침부터 피곤한 상태로 이제 학교를 가다 보면 그런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은 긴장을 풀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.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가뜩이나 면접이 11월 말이면 이제 사실상 겨울이고 산 꼭대기여서 이게 아침에 엄청 춥단 말이에요. 이게 엄청 춥고 피곤한데 거기에다 심지어 이제 선배님들도 되게 막 응원을 해주시는데 이게 응원해준다는 게 그냥 진짜 수능 응원이랑 느낌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제 과별로 이제 막 와 하면서 막 저 같은 경우 이제 조선양공학과니까 조혜공 화이팅 조혜공 하면서 막 되게 막가짓거란 분위기거든요. 그래서 되게 수험자 입장에서는 그 아침 자체가 정신이 없어요. 그래서 긴장이 알아서 해소되는 그런 느낌입니다.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 면접 같은 경우는 생활기록부 면접을 따로 안 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부산에서 올라올 때 생활기록부를 안 챙겨왔어요. 부모님들과 같이 오다 보니까 신분증도 필요 없이 그냥 지갑도 필요 없이 이렇게 맨손으로 왔던 기억이 나는데 입장을 하려면 신분증 검사를 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생기부도 없고 신분증도 안 들고 왔으니까 이걸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. 근데 이제 제가 또 엄청 일찍 학교를 오다 보니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었는데 제일 앞에서 안 들어가고 있으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일단 들어가서 신분증을 이렇게 해결해라 이렇게 해서 서류 접수하는 곳 관련하는 팀에 들어가서 학교에 전화를 해서 생활기록부를 팩스로 보내주세요 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. 근데 여러분들 아침 7시에는 학교 선생님들이 잘 등교하지 않아요. 아무리 고등학교여도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신분증을 챙겨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되게 겨를이 없이 문제를 풀기 시작했거든요. 근데 그러다 보니까 행동에 있고 당황을 해가지고 수학 문제를 이제 교수님한테 설명을 해드리는데 이게 칠판이 주어진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 칠판에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하는데 제가 그래프를 그리는데 축을 안 그렸어요.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저한테 수학이 기본이 안 돼 있다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이후로 진짜 엄청나게 긴장이 시작돼가지고 마지막에 10문제를 풀었고 그 중에서 9개를 맞췄어요. 근데 제가 하나를 틀렸는데 교수님이 시간이 남았으니까 한번 그 문제를 다시 풀어봐라 이렇게 시키셨단 말이에요. 근데 저는 이게 저희가 지방 일반고라 서울대 수시 일반 면접에 대한 정보가 없었어요. 저는 당연히 수시 면접이니까 생기부 면접이랑 구술고사 2개 다 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.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. 그래가지고
저는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아니요 저는 문제 그만 풀겠습니다 한 거예요. 이제 생기부 면접으로 넘어가자는 뜻인 줄 알고. 근데 알고 보니 생기부 면접은 그냥 안 보는 거였대요. 그래가지고 교수님은 당황하신 거예요. 아니 왜 안 푸는 걸 왜 안 풀으려 하냐 해가지고 저도 당황해가지고 필기구가 없어서요라고 막 이런 식으로 핑계를 냈어요. 근데 제 눈앞에 필기구가 있더라고요. 알고 그쵸. 보니. 그래가지고 이제 교수님이랑 이제 살짝 어색한 정적이 계속되다가 이제 문제 풀다가 이제 시간이 끝나서 나오긴 했는데 교수님 표정이 되게 굉장히 안 좋았었습니다. 그때 보면. 네. 그래서 필기구를 잡아서 열심히 문제를 푸셨나요? 다시? 근데 풀다가 나왔어요. 아, 이게 시간이 끝나가지고. 네, 이렇게 열심히 그 면접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가시는 게 중요해요. 네. 저희같이 이렇게 부주의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열심히 정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면접에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모든 교수님이 채점 스타일이 다릅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문제마다 다 이제 그냥 설명을 그냥 다 시키셨고 교수님께서 채점을 하셨단 말이에요. 근데 어떤 교수님은 그냥 이제 들어오면 답 다 불러봐라 해가지고 답 다 말한 다음에 몇 번 틀렸으니까 다시 풀어봐 하고 이제 그렇게 하신 경우도 있다 하더라고요. 이게 문제 설명을 하고 하면 교수님이 채점을 하시는데 그 채점표가 보여요 저희한테. 그래가지고 굉장히 막 당황스럽죠. X자 쳐져 있어 설명을 했는데. 와 그러면 치명적이죠. 치명적이지는 않은데 이게 좀 마음으로서는 치명적이죠. 네,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한 조로 들어가서 문제를 다 같이 푼 다음에 조별로 이제 한 명씩 빠져나가서 각자 교수님이 계시는 교실로 들어가서 설명을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. 그 교수님들의 스타일은 아까 말씀했다시피 다 다르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문제씩 풀면서 답을 설명하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바로바로 알려주시는 교수님을 만났는데 한 번에 모든 문제를 맞춘 적이 없어요. 이렇게 저는 이렇게 풀어서 답이 이렇습니다. 이렇게 교수님이 답이 왜 그래? 약간 항상 그랬던 그렇게 해서 되게 많이 당황을 했는데 근데 계속 다시 풀었던 기억이 나네요.